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요. 여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의 주인공 도사님입니다.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근데 양지열 변호사랑은 어떻게 지금 왜 안 나오셨나요, 보니까 양 변호사? 양배추가만 시달해졌나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아마 나오든지 아니면 전화로 연결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덥습니다. 네. 예, 폭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올림픽 승전보 자 기쁨 이거 우리 맛보고 있는데, 근데 네. 어떻습니까? 이쪽만큼 뜨겁죠? 대선 판도?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도 올림픽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예.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29.8%, 이재명 23.7%, 예. 이낙연 1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글쎄,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재형 후보이니만큼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글쎄 이전 조사와 비교를 위해서 그런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최재형 후보가 포함됐더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만큼 최근에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좀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 예. 이재명 후보는 정체, 이낙연 후보는 급상승했다가 정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물은 최재형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항상 배추도사와 함께 하시는 양배추도사 양지열 변호사님 전화로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는 아니고요. 예. 자, 방금 배종찬 소장께서 이번 여론조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빠져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배 소장이 더 전문가입니다만 예. 결국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묻는 건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차들이 좀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만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추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도 나왔었고, 또 여권에서 이게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면 좋은데 선의의 경쟁치고는 조금 과다해 보이는 그런 얘기도 좀 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이고 좀 좋지 않게 보였다, 이런 것들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좀 예. 작용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효과가 주말에는 전격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캠프를 꾸려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올림픽 못지않게 이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은 없는 게 정치의 특성이라 지켜보는 그것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양강 구도인데, 두 후보 지지율 추세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두 후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지율 조사를 종합해 보면 예. 하락세입니다. 급 하락은 아니고 또 여전히 보수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인데, 양배추 도사가 잘 지적을 했듯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언 논란인데 일본 오염수도 있었고 120시간
노동도 있었고 또 코로나 방역 관련 대구를 방문했을 때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밀란이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중도층이나 MZ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MZ세대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배우자 의혹 논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이 배우자와 동거설이 도는 이 모 변호사의 이 모친을 취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치매 노인을 취재한다는 것이 속이고 그것도 기자 신분이라는 것을 기자 신분임을 네. 속이고서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륜 취재다 이렇게 고발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또 여론에는 민감하게 작동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네거티브는 결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낙연 후보도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어제 오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은 올라가고 있었던 이낙연 후보도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결코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공식을 또 한 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 측에 지금 겹쳐지는 어떤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조금 예상치가 않아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거론되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법적으로 반박을 하다 보면 이거 선거 캠프가 아니라 법무법인을 따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배우자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배 수장 이제 선거 캠프 쪽 입장도 전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보도를 했던 저 매체 쪽에서 반론을 했거든요. 중간에 기자라는 점도 밝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치매 그 노인이 했던 얘기치고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류의 어떤 뭐 의혹이라든가 어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적인 선거 어떤 과정에서 점처럼 거론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른바 지라시에서나 돌았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공적으로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를 초래한 게 외부에서 초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 그 배우자 측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좀 논란이 좀 커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지가 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무법인을 차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게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새겨진 어떤 이미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꼭 법하고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앞으로 아마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배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뭐 네. 치맥 회동도 있었으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그 가시화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8월에 입당을 한다는 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8월 10일이다 아니다. 더 극적인 것은 강복절이다. 네. 또 더 관심을 끌어모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8월 말 정도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입당을 안 하는 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른바 친윤파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까지 합류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계속 애매모호하게 오리무중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8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입당을 해야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또 반등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여러 가지 또 조직적으로 지금 후보 개인과 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대선 후보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윤석열 후보가 뭐 근면간에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캠프에 간 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윤 전 총장 그 8월 대선 경선 버스 탑승 안 시키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진담반 농담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다르게 보는데요. 예, 양준호 변호사님. 다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8월 얘기를 두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대동소이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결정이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직후에 나온 얘기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10일이면 나 휴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면 괜히 말 나온다, 오해 산다. 그 15일 날은 경북주 사면인데 뉴스에 묻힐 것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윤석열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내부 공격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뭐 논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거론을 아직은 후보는 아니네요.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부에서 또 시달릴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별수정과 다르게 조심스럽게 8월에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양배추 도사 이야기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또 이번에 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또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교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입당 여부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할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로 가서 단일화를 기대하던 어쨌든 간에 이제 8월 안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입당을 할 거다, 입당을 하지 않고 이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에 참여하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는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계속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있고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8월 입당이든 아니면 본인은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로 가든 그 입장만큼은 적어도 8월 내에는 표명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도 좀 가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지금 뭐 거의 사실은 그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전의 두 주인공인데 네.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얼마나 좀 주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 이 공식을 우리가 뚱커벨 공식이죠. 발견할 수가 있는데 YTN 공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니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뭐냐? 이게 좋은 효과인지 나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네거티브를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1500년 전에 백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 대결의 구도에 골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여권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느냐. 여권 경선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과 MZ세대가 이탈할 수 있죠. 실망감으로.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토론회도 보면 원팀 협약서에 서명까지도 했지만 결코 이 서로 간의 견제구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이 지지층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죽어도 상대방 후보는 난 지지 못하겠어. 이렇게 지지층에서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길어지면 관심이 또 야권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여당 경선이 이렇게 갈 거면 우리는 야권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추세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두 자릿수까지 아직 못 갔는데. 네네. 양배추 도사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평가할 항목이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대안처럼 돼 있긴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머뭇머뭇 그리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고 신속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움을 항상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뭘 카드를 내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배수장이 했던 얘기가 민주당도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짧게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 게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으면요. 새로움을 못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쪽이 결국에는 정권에 있어서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여든 야든 어떤 것들을 국민에게 제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언론도 근데 좀 이런 그 미래 비전이라든지 나름 다들 지금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좀 그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네. 대선 같은 경우에 네. 후보들이라고 그걸 모를까요? 또 캠프에 네. 날고 긴다는 전략가들이 많은데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이 또 정책 경쟁을 하면 관심을 잘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 또 예. 의혹 이야기, 1500년 전에 백제 이름 또 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의 치명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최재형 후보와 관련해서는 뜬다 안 뜬다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뜬다는 쪽에서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대인차, 네.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있다. 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최재형 후보가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인지 효과. 앞서 이제 우리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최재형 누구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낮은 인지도가 극복되면 뜰 것이다. 아니다. 인지도가 뭐 아무리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느냐. 힘들다. 또 이런 인지 효과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차별 효과인데 가만히 보면 최근에 이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만납시다 이랬거든요. 예. 이게 파격적이에요. 자 그런데 황보선 내각께서는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쫓아오는 후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만나겠지만 윤석열 네. 후보는 만날 마음이 전혀 없네요. 자 선거 공식은 예.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 쫓아오는 후보를 1위 후보가 만나주면 그 주목도는 예. 쫓아오는 후보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동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도 때가 아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각자 음. 이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다가 예. 나중에 때가 되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최재형 후보는 차별 효과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좀 선거 전략을 다르게 조용히 그리고 규모가 작은 캠프 또 개인적 미담 그러니까 대인차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자 차기 대선 전국 계속 좀 이제 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은 이제 그 이른바 정권 심판이냐, 네. 정권 재창출이냐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KSOI가 TBS의 예를 받아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거는 세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구도다, 이슈다, 또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지 정권 심판을 원하는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성격이 어떨지 물어봤는데 현 정권의 심판을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48.4%, 정책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44.5%, 상당히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이 조금 사라지고 주춤하면서 네. 정권 심판과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물론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두어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권 심판, 정권 재창출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나저나 이제 배 수장은 그 앞글자 따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 따가지고 지금 아니, 들을 때마다 아침부터 왜- 기억도 납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꼬지고 된 건 예. 배 수장을 짚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약간은 정해진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는 말을 붙이기는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정권을 재창출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정치 지형을 봤을 때 보수층과 진보층이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해에 그리고 그 어떤 뭐 여론조사 하는 때에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론의 동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저는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보수가 진보층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른바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구도에서 그냥 똑같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마다 굉장히 심판론이 강했던 게 실망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들이고 진보층이라고 불렸던 부분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풀려서 원래 구도대로 좀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대선 때 보면은 뭐 1, 2%, 2, 3% 이 차이로 차이가 오가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든 야든 다시 어떻게 보면 평상시와 같은 대선 뭐 심판, 대권 어떤 선거에 있어서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약간은 이게 비정상적인 구도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그런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한 원래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향으로 돌아가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기존의 한 5년, 10년 전과 지금은 얼마만큼이나 유권자들이 달라졌느냐를 어쩌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양배추 도사가 좀 제발 시비를 좀 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구도입니다. 그냥 정권 심판과 이 정권 재창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래도 정권 재창출 의향이 높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면 정권 심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최근에 정권 심판과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좁혀진 것은 추세적으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가까이 또 40%대 중반까지 가는 조사도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또 요인 또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시죠. 네.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그 가석방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8.15 특사를 앞두고서 지금 가석방 잠깐 죄송합니다. 네. 예, 삼성전자 부회장. 네, 가석방 관련되는 여론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찬반과 관련해서 가석방에 찬성한다가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인 66.6%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66.6%. 네. 석방 찬성한다. 이름은 좀 어떻게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이전에 비해서?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무당층, 중도층까지 다 아울러서 찬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요. 사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또 가석방은 요건도 필요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여론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여론이 좀 개선된 면도 있거든요. 이런 또 여론이 투영되면서 가석방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예, 양배추 도사께서는 이재용 부회장 이 사면 그 여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조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떠나서 재판이 계속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구속이 돼 있지만 국정농단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불법수기에 관련 재판은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프로폴로 개인적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불구속 상태로 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사실 가석방이냐 사면이냐를 따지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법적인 의미로 따져봐서는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 여론이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참 고민스러워.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여론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